네, 장외 주식 바로 알기입니다. 올해 공모주 열풍이 거세죠. 근데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모주 청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에 앞서서 한 주간 장외시장 이슈부터 챙겨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 주간 장외주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2,500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외주식에서도 신규 유입되고 있는 숫자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시장의 형태는 더 건전해지고 있고 시장의 개인들은 좀 더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12월 1일 날 임총을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직원들의 스톡옵션 지급. 이 뜻은 직원들이 스톡옵션 지급의 단가가 12,500원입니다. 현재 시장가가 한 25,0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거의 반가격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이고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사주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2년 안에 이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켓컬리 주식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쿠팡이라든가 이메프 또는 마켓컬리 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티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이메프와 바로 이 마켓컬리이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주식이 바로 마켓컬리이기 때문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크래프톤 연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크래프톤이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전년 대비 한 5배 정도 3분기 실적을 전년 대비다. 실은 보통 통상적으로 1분기와 2분기를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기사가 전년 대비를 했다 5배 증가했다. 실은 1분기 2분기 감소했습니다. 2분기 또 3분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 시장이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의 주가가 현재 오늘 14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얼마 전에 마켓컬리의 장범규 의장의 부인이라든가 또 임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최고가 170만 원대 팔았을 때를 가상해보면 전체 주식의 지분의 1%를 팔았습니다. 1%를 팔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한 1,400억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대부분 임원이라든가 또는 의장의 부인이 회사의 주인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기본적으로 낙이 걸리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성,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잘 팔지 않죠. 그런 것들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크래프톤이 140만 원대가 붕괴되고 137만 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와 쿠팡, 이머징 마켓에 100대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이커머스에 있는 강자들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년 만에 6,12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증권사들이라든가 자본시장 등의 유동성 지원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한국증권금융은 매년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매년 주당 700원씩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올해는 어차피 주식이 한 주에서 두 주 한 9,000원 선에서 유증이 갈 겁니다. 우리 사주 직원들에게 전체 유증의 5%, 그다음에 구주 주주들에게 95%가 지급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아마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의 배당을 예상해 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배당을 원하는, 뭐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배당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버블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재 주가가 시장이 8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방송할 때 12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붕괴되고 9만 원이 붕괴되고 이제 8만 7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때도 현재 가격도 고가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찾아가는 단기 순이익이 859억 원입니다. 이게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국민은행이 1조 8천억입니다. 자기자본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ROE 부분도 봤을 때도 카카오가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국민이라든가 우리분 하나 더 높은 시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항상 냉정하게 주가를 평가받습니다. 현재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상장됐을 때 기관들도 유입되고 개인들이 좀 더 냉정해진다면 현재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를 장애 주식에서 사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주식이라는 것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살 때는 좀 더 공부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5만 원 선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편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뭐 또다시 유증을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에 7,500을 했잖아요. 또다시 한 2,500억. 숨가쁘게 자본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의 1조의 실탄을 마련했지만 이 뜻은 내년 7월로 상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기자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건 주 수입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카카오뱅크는 개인 대출이라든가 카드 간의 수수료를 먹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도 증자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자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어떻게 보면 뚜렷합니다. 87,000원? 아, 고평가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신중히 이 주식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개인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인 힘입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공모주 시장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떨어지는 건 별로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떨어지는 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공모주 주식으로 사지 못한 사람들이 SK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 사람들이 한풀이라도 하듯이 상장됐을 때 첫날, 이튿날, 떨어진 날 그 주식을 누가 다 받습니까?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왜? 워낙 좋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손해본 건 누구? 개인들이 다 손해봤습니다. 현재 SK파이프는 17만 원 선에 멈추고 있습니다. 빅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7만 원 선에 멈추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4만 원 선에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27만 원 또는 이런 주식들을 8만 원에 산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공모주 시장, 돈의 게임으로 움직였던 이 공모주 시장이 개편이 됐습니다. 공모주의 개인 물량이 현재 20%였는데 5%씩 늘려서 한 30%가 늘린다고 합니다. 절반은 우리가 어떤 구간을 주겠죠. 100이라는 그 구간 안에서 50이라는 구간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50이라는 구간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큰 이슈는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바로 증권사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의 유동성 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모가 결정이라든가 또는 지분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건 바이 건마다 각 기업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는 주관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어차피 주관사의 힘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삼성증권 또는 알고 있는 우리가 NHN투자증권 증권사마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공모주를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 공모주 시장에서 일할 때 반드시 주관사의 재량이 커지기 때문에 주관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증거금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 좀 더 많은 공모주가 할 수 있게끔 제도는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만큼 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점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포인트 모바일은 여러분들 슈퍼마켓이랑 가까운 백화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스캐너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캐너 찌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컴퓨터라든가 스마트, 모바일 POS,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IoT 솔루션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06년도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강소 기업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더더욱 놀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낮습니다. 33%입니다. 전체 지분이 주요주들이 모아놨을 때 63%고 나머지 지분은 개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모를 기관 수요책에서 카카오뱅크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쟁률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 자금 또한 오늘 24일, 25일 양 이틀간 실시하고 12월 3일 날 상장이 됩니다. 아마 상당히 이슈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15,000원, 현재 시장가가 3만 원입니다. 오늘 3만 1,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100%입니다. 100% 가까이 돼 있는 공모주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공모주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이 스캐너를 하는 회사입니다. 바코드. 기본적으로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찍고 바로 결제가 되는 거.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바로 무선입니다. 무선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류 창고에 가면 되게 큽니다. 2m, 3m, 4m, 5m 많은 물류 창고에 물건이 있는데 무선으로 터치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기술력이 탁월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아마존이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시장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한 43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전년도 한 6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1,0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상당합니다. 이 회사 갖고 있는 순이익이요. 회사의 성장성은 5대인가 5행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개발로서 경험을 통해서 업계를 선도하고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것이겠죠. 브랜드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아마존, 알디. 알디는 유럽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 회사입니다. 미국에만 2,600개 갖고 있죠. 이 알디 등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처도 중요합니다. 이 판매처가 전 세계 최대 유통을 맡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들어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파트너들 아마존과 알디만 알아봅시다. 2억 달러 납품 계약만 2,200억입니다. 이걸 한 8년간 공급을 하고 있고 신주 인수권을 제공했죠. 17.7%. 2대 주주로 등극한다. 이게 오버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버 추등할 가능 뭔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혹시 상장되고 공모가가 15,000원인데 거의 30% 가격의 주식을 받거든요. 낮은 가격이잖아. 이걸 시장에 나가서 주식을 흔들 수 있지 않나? 그러지 않습니다. 2억 달러 납품 계약이 완료됐을 때 이 신주는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장됐을 때 나오는 물량이 아닙니다. 또 기관들의 물량은 이미 6개월 락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권리들이 개인들이 거의 30%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모주 첫날 상장됐을 때 가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인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장기적 투자로도 적당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 알디 유럽 슈퍼마켓 시장 주문 1위 기업입니다. 미국 내 알디 매장 한 2,600개가 있고요. 유럽 전역의 알디 매장에 2021년부터 납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병원. 여러분들 병원 가면 바코드 주지 않습니까? 팔목에? 이걸 체크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우리의 쿠팡 누꺼 제품, 이 회사 제품입니다. 마켓컬리, 이 회사 제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들어갈 때 입장권, 어디 제품, 이 회사 제품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이 회사가 진출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곳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 간단한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앞서 말한 한 6개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 이 회사의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좀 뛰어납니다. 근데 마침 고객 토탈 솔루션 맞춤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의 입맛을 맞추면서 즉시
대응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모바일의 성장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